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논문을 풀어서 시사 문제와 궁금증을 이해하는 논풀쌤입니다. 오늘 주제는 미중 무역전쟁 시대에 미국과 중국은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이것입니다. 이 문제는 현재 남마처럼 얽히고 있는 이 국제 간의 이 무역 전쟁 속에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국과 중국이 서로 앙숙처럼 싸우고 있기 때문에 장을 겨루고 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죠. 용호상박. 이 과정에서 두 국가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같이 보시죠. 제가 이 주제를 말씀드린 데서 참고한 자료는 동아시아 연구소의 스페셜 리포트 2018년 8월에 올해 8월에 나온 스페셜 리포트 확대되는 미중 무역 전쟁 한국은 어디로, 이 책자의 5장에 패러다임 바뀌는 국제교역 체제, 우리의 대미 대중 통상 전략은, 이 글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계시는 이재민 선생님이 쓰신 겁니다. 이재민 선생님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 글을 통해서 제가 생각하는 바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미국과 중국은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에 대한 어떤 생각, 친밀도, 이거에 의해서 판단할 여지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그러니까요. 그런데 현재 보면은 G1, G2가 지금 무역 전쟁으로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참 두 국가가 자국 이기지로 지금 싸우고 있는데,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세계 경제가 지금 해오릿바람 속으로 빨려 들어가 있죠. 특히 트럼프 행정부에서 주도되는 인기영합적인 보호무역주의, 그 다음 중국 시진핑 주석에 의해서 선도되고 있는 경제민족주의, 중화경제민족주의, 이 두 패러다임이 섞여져서 지금 세계는 뉴노멀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이전에 다자간 협정 체제에서 양자간 협체로, 양자주의 체제로, 이전에 동맹 비동맹 관계에서 이제는 그게 무의미해진 거죠. 이제 친구가 없는 거죠. 이전에 다자간의 규범이나 질서나 이게 다 혼동과 파괴가 된 거예요. 다 찢겨져 나간 거죠.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됐다는 거예요. 이런 시점에 있어서 미중 갈등이,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정말 고민되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 각자는 이런 생각을 안 해도 될지 모르지만, 우리를 대표하고 있는 위정자들은 이런 점에서 지금 곤혹스러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때에 이 두 나라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하는 시각이 어떤 시각이냐, 이것을 알아본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죠? 자, 보시면 가까운 중국부터 봅시다.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은 굉장히 중요하고도 필요한 파트너입니다. 요즘에 조금 멀어졌죠. 예전에 키 작은 부도옹이죠. 등소평이 집권하던 중국 시절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김대중 대통령 정부까지 보면은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했는데 최근에 좀 소원해진 관계가 있어요. 그죠? 뭐 사드 보복 조치 뭐 이런 것으로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은 아직도 주요 산업에서 적당히 적절히 앞선 기술 수준을 갖고 있고, 또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다른 나라하고 달리 유럽과 미국하고는 달리 기술 이전에도 그렇게 야박하지가 않아요. 또 거기다가 지리적 문화적으로 아주 가깝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 기업들이 중국의 거대 시장에 푹 빠져 있어요. 그래서 상당 부분 중국을 의존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관계는 한중 FTA 체결 이후에 더욱 가소화돼서 교역 측면에서는 한국은 이제 중국의 영향권으로 상당 부분 편입되었다라고 생각해요, 중국은. 또 사드 예로서 중국이 공부한 거는 필요할 때 강한 압박을 하면 자신의 뜻을 한국이 좀 따라주더라. 따라주지 않으면 어느 정도 제어를 할 수 있더라. 움직일 수 있더라. 이런 것을 알게 됐어요. 학습이 된 거죠. 특히 사드 과정을 거치면서 한국이 중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관대하고 이해심도 많다는 것도 알았어요. 아마 그 밑바탕에는 중국이 한국을 바라보는 역사적 문화적인 인식이 자리 잡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죠?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부분들이 대단히 큰 수확이에요. 이전에는 어땠어요? 적대 국가였는데.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 그 수년간 우리를 대상으로 한 일종의 실험을 하면서 한국의 입장과 전략 그리고 우리의 장단점을 대충 파악했다. 이제 우리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중국 입장에서는 향후 여러 분야에서 미중 갈등이 예상되는데 이때 한국이 미국 편에 서는 것을 일방적으로 미국 편에 서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으려고 할 것이다. 또 이제까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년간의 우리나라를 대상한 실험에서 특히 사드를 통해서 어느 정도 미국과의 싸움에서 미국 편을 일방적으로 드는 것을 막을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알게 됐어요. 중국으로서는 대단한 수확을 얻은 거죠. 어떻든 간에. 반면에 그렇다면 미국의 눈에 비친 한국은 어떨 것 같습니까? 요즘에 우리 국민들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우리한테 FTA도 재개정하고 통상 무역 문제에서 압박을 해오고 또 방위비도 많이 내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감정이 안 좋아진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에 있어서는요. 특히 미국 통상 문제에 있어서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아마 사랑과 증오가 교차하는 애증이 교차하는 복잡한 신경일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 한국은요, 미국이 가장 자랑스러운 성공 사례예요. 2차 세계대전 이후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또 우리나라는 6.25 전쟁이라는 큰 전쟁을 치러 아주 쑥밭이 됐죠. 아주 폐허에서 성공한 나라로서 미국이 자랑스러운 성공 사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봤을 때는 유럽의 강국하고 선진국을 제어하고 한국은 미국이 구축한 2차 세계대전 이후 전후 질서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발전한 모범생 중에 모범생이다. 범생이다 이거죠. 그런데 그렇게만 봐서 예뻐했는데 이제는 미국의 모범생 짓을 이제 미국의 모범생 지위를 벗어나서 급기야 우리나라가 산업의 여러 영역에서 미국과 경쟁하는 국가가 됐죠. 응? 그렇지 않습니까? 자동차 그렇죠. 철강 그렇죠. 자, 자동차 철강하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러스트벨트 생각나지 않습니까? 즉 미국의 러스트벨트를 황폐하게 하는데 우리나라가 일익을 담당했어요. 사실은 현대자동차, 포항제철 이런 데가. 러스트벨트 아시잖아요. 이전 시리즈에서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왜 저렇게 중국에 포탄을 날리고 있느냐? 러스트벨트를 살리기 위해서. 그것이 옛날에 디트로이트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 공업이나 철강 공업이 발전했던 지역이거든요. 미국의 중서부 지역이. 그런데 우리나라 자동차 철강 산업이 미국 기업과 끊임없이 경쟁해서 이제 어쨌어요? 이겼다고 봐야 되나요? 상당히 지위를 확보했죠. 뿐만 아니에요. 반도체, 전자제품 등에서는 미국과 격차를 이제 오히려 벌려가고 있어요. 이제 배우다가 이제 같이 가다가 이제 앞서가는 거죠. 또 한때 우리가 이 세계를 석권한 조선 사업을 거쳐서 지금 우리나라 이제 항공기 산업도 이제 많이 발전했어요. 엊그제 어때요? 우주선도 쌓아 올렸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나라가 청출어람의 기세를 넘어서 일부 영역에서는 미국 기업과 산업을 이어가고 또 추월하고 있는 단계까지 발전했어요. 거기다가 2012년 3월 발효된 한미 FTA로 미국은 이러한 한국을 우리나라를 이러한 잠재적인 위협이 있는 국가로 실감하게 되었던 거죠. 한미 FTA 하면은 미국이 좀 이로울 줄 알았더니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이익이 많이 나는 그런 효과를 봤다는 거죠. 여기다가요, 결정적인 거는 이렇게 좀 전후에 미국의 모범생 지위에서 예뻐했더니 미국의 신기를 불편하게 한 것이 나타났어요. 한국 기업, 우리 기업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중국과 연결되어 있고 또 이를 통해서 미국과 교역에 나선다는 점이에요. 우리 한국 기업들이 중국 내에 공장을 건설해서 대미 수출에 나서고 한국 제품이 중국으로 가고 중국 제품이 한국으로 와 여러 가지 형태로 가공돼서 다시 미국으로 가요. 이거 다 미국이 알죠. 물론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지리적 인접성과 문화적 유사성 그리고 양국 산업의 상호 보완성을 감안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생각을 해주고 왔어요. 우리는 물론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중국하고. 그러나 미국은
이제 와서 보니까 한국의 이러한 행보가 영 마음에 안 들죠. 이해는 하지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중국에 대해서 본격적인 무역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과 가장 가까운 한국이 절반 정도 중국의 다리를 걸치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미국의 입장에는 어떻겠어요? 야, 이거 참 동맹 중에 동맹이라 했는데 곤혹스럽기도 하고 야속하기도 하겠죠. 지금 미중 갈등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은 사실은 또 야속하기도 하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애증이 교차하기도 하고 그런데 미국은 한국의 도움이 절실해요. 왜냐? 중국과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효과가 많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이 미중 무역 전쟁이 전개되는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머지않아 우리나라에 대해서 미국은 명확한 입장 평온을 해라. 어디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서 네 입장은 어디냐? 미국 편에 서라. 그렇게 요구를 할 거예요. 트럼프 행정부가 이렇게 말로 요구하면 좋겠는데 어떤 군사적 문제를 걸거나 또 우리가 지금 목을 걸고 있는 북한과의 문제, 북한의 비핵화 문제하고 섞어서 이렇게 강하게 대시를 하면은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깝깝한 입장에, 답답한 입장에,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할 수밖에 없죠. 특히 이제 미국이 요즘에 흘러가는 것처럼 이제 중국과 물러설 수 없는 한판을 하고 있죠. 일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이전처럼 야 내가 키운 모범생이다 이렇게 한국의 여러 입장을 봐줄 그런 상황은 그런 여유가 없을 거예요. 이제 없다는 거죠. 이게 미국이 우리 한국을 보는 시각입니다. 이렇게 우리 한국에 대해서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두 나라가 사실상 전례 없는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양국의 이런 무역 전쟁은 워낙이 어때요? 복잡해요. 구조적이고. 그래서 이 문제가 제가 이번 미중 무역 전쟁 시리즈를 쭉 말씀드려서 이 갈등이 해결될 시간 그렇게 간단히 해결될 문제는 아니에요. 길게 갈 것이라는 거죠. 해결될 기미도 보이지도 않고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과 미국은 이제 눈치 보지도 않고 교역 부분에서 한국을 자신의 편에 묶어두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사력을 다할 것이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린다는 거죠. 중국은 이미 보여줬죠. 사드 문제로. 미국도 보여주고 있어요. 방위비 분담금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양국가의 미국과 중국의 우리에 대한 생각을 고려해서 잘 해야 되겠죠. 참 어려운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리즈를 통해서 올곧게 말씀드린 것 같지. 두 국가와 이 정면 대결보다는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두 국가와 정면 대결을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는 생각해요. 그런데요, 생각해 보면은 산업 분야별로는 정면 대결이 돼요. 놀랍게도. 근데 그 산업 분야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고
이번 무역전쟁 시리즈를 통해서 제가 늘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우리의 경제 산업 분야가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세계에서. 그래서 이 양 국가하고 전면적인 대결이 아니고 우회적인 그런 길을 택하는 우회적인 방법을 강구해내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오늘 또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런 겁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이런 건데요. 지금 현재 세계의 판도는 고래 싸움이 아니라 다들 진흙탕 속에 들어가서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화예요. 그러니 고래 싸움에 새우가 등 터진 게 아니고 그런 판이 아니기 때문에 우회 전략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다음 주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참고를 해서 더욱더 여러분에게 필요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논문을 풀어서 시사 문제나 궁금증을 해소하는 논풀쌤이었습니다.